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제4장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편에서 첫째, 행정이란 무엇인가? 세 글자, 법 집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 행정법,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기준이죠. 두 글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정의하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된다, 저런 경우는 안 된다의 기준이죠. 그래서 법을 집행할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적어놓은 기준, 그게 바로 행정법이고, 그리고 행정법을 적용하는 관계가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거죠. 특히나 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였다? 그렇죠? 권리와 의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원인 행위를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법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게 뭐냐? 법률 요건이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했죠. 그래서 법률 관계를 만드는 변동 원인을 말합니다. 근데 변동된다는 말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변소, 발생, 변경, 소멸을 모두 포함합니다. 했죠.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것도 변동되었다. 권리가 소멸되는 것도 변동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 합니다. 형성, 아시겠죠?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은 역시 세 가지를 다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런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 가령 민법을 근거로 하면은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뭐뭐 하면 뭐뭐 하다 할 때 이 권리와 의무가 법률이 정한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원인 행위 무엇 때문입니까? 계약 때문인 거죠.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와 의무 생긴다. 뭐뭐 한다면 하는 조건절. 조건절이 바로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면 한쪽은 돈 받을 권리가 생기고 한쪽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쪽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 하나, 의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이런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체결됩니까?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죠. 팔아라, 팔겠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때 마지막 결과물, 계약을 통해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생기게 한 원인 행위가 바로 계약 때문인 거죠. 그 계약을 갖다가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이루는 개개의 사실, 즉 청약, 승낙 두 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형성되면 법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주죠. 그 법에 따른 결과물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효과라고 하면은 권리 의무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죠. 법이 정한 결과물. 그래서 법률 관계라고 하면은 이처럼 권리와 의무가 생긴 두 사람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관계란 권리와 의무 관계다. 법률 효과란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면 이런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럼 반대말이 뭐냐? 사실 행위라고 합니다. 사실 행위.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고 사실 행위는 사실 효과. 사실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상의 결과라고 합니다. 사실 결과. 그래서 법률 효과, 사실 결과. 법률 효과 생기면 법률 행위,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면 사실 행위. 그 말은 권리와 의무가 안 생긴 행위입니다. 알겠죠? 권리와 의무를 생기게 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 안 생기면 사실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법률 사실은 어떤 게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정신작용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 사람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 있는 것을 용태랍니다. 그럼 사건이 터지면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과 상관이 없는, 즉 시간의 흐름이나 어디에 주소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 자체를 기간이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생긴다는 말은 소멸하기도 하고 취득하기도 하고 두 가지 모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정하게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사라지는 걸 말하고, 취득시효는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제측기간이란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그럼 소멸시효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제측기간하고 소멸시효는 용법에 있어서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법에서 시효라는 글자가 있으면 시효가 될 것이고, 제목이 제측기간이라 되어 있으면 제측기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쓰는 용법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칼 같은 거, 칼은 두 가지가 있죠. 칼은 칼인데 검도라 하죠. 검도. 그렇죠. 무협지 많이 보신 분들 알죠. 검이란 것은 양날검, 그죠? 양날. 도라고 하는 것은 한면날이죠. 한면날, 한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도죠. 요건 도죠, 도. 검은 양쪽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검과 도는 똑같은 칼이지만 쓰는 용법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소멸시효하고 제측기간은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사라지는 건 똑같지만 쓰는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용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마음속에만 있느냐 겉으로 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 용태가 있는 거죠. 내부적이란 선이 어떤 사실을 몰랐다 이런 것이고, 악이 알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구별은 우리가 민법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고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별로 아닌 거죠. 기본 개념은 아시면 되겠고, 고의, 일부러 했다, 일부러 사람 죽였다 이거죠. 그리고 과실, 실수로 죽였다, 과실치사, 이런 것도 주로 이제 형법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 사람의 정신세계가 겉으로 표출되죠. 외부적 용태. 누가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주체가 하는 게 있고 사인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행정 주체의 공법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느냐 대등한 지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개별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고, 법을 만드는 행위를 행정입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개구, 입법은 일추. 그 다음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과 합의하는 것을 공법상 계약이라 합니다. 이 모두를 합쳐가지고 뭐라 하느냐, 행정작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이 중요한 건데, 요거는 우리가 본론 가서 본론 제2편 가서 할 내용입니다. 2편 가서.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룰 게 아니고, 지금 다룰 것은 요걸 하겠다는 겁니다. 사인이 행정 주체에게 하는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의 사인에 대한 행위는 본론 가서 할 거니까 지금 할 것은 요거 사인의 공법행위, 대표적으로 영업허가 신청이나 영업신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건하고 사인의 행위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이 있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기간이라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시간의 흐름이니까 시작하는 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점을 기산점이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의 시작, 끝나는 점을 만료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 요게 공법에 특별하게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을 유추해서 파악합니다. 유추한 결과 시분초인 경우는 즉시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일주원년인 경우에는, 즉 시분초라는 게 뭡니까? 가령 주차장 들어갈 때 있죠. 들어갈 때 1시간에 1,000원이다 그랬을 때 17시 05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1,000원이다? 18시 04분까지가 1,000원이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바로 끝나죠. 그래서 18시 05분이 되는 순간 1,000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적시라고 하는 것이고, 일주월년, 3일, 3주, 3월, 3년 이런 경우는 첫날을 빼고 합니다. 첫날을 뺀다. 그 다음 날부터가 바로 이 길이죠. 이 길. 그 다음 날부터. 첫날을 빼고 계산한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12일 날 납세 고지서를 받았죠. 그러면서 3일 안에 내시오. 세금을. 그럼 3일에 들어가는 날은 첫날은 빼는 거죠. 13일부터가 13일 0시부터가 기산점이 되는 거죠. 기산점. 스타트. 그래서 이게 1, 14, 15, 2, 3 해서 15일 밤 12시가 마지막 날인 거죠. 끝나는 점 바로 만료점입니다. 만료점. 그래서 3일 안에 내란 말은 15일 밤 12시까지 내야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업무 시간이겠지만. 그럼 16일부터는 가상금,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그다음 3월 후라고 하면 3월. 월. 역시 첫날은 뺍니다. 기산점은 똑같습니다. 13일부터. 그런데 끝나는 게 언제냐? 13부터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건 10일입니다. 겠죠? 근데 3월이니까 3 더하기 3 하면은 6이죠. 6월 12일이 만료점입니다. 기산점은 같고 만료점은 6월 10일이다. 12일까지는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10일이 노는 날이죠. 옛날에는 공휴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주 5일째다 보니까 토요일도 놀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이면은 그 다음 날이 또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면은 또 노는 날이니까 또 그 다음 날인 거죠. 그래서 13일이 만료점이 되는 거죠. 하루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날에 주말이 껴 있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면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날을 빼고 계산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연령 계산은 3월 12일 날 아침에 태어났는데 오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상한 거죠. 요거는 아침에 태어나건 밤에 태어나건 그날이 바로 생일인 거죠. 이거는 초일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거 민원 처리 있죠. 가령 12일 날 찾아가서 처리해달라 요청했더니 오늘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받겠죠. 그래서 이 민원 처리도 그날부터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일을 집어넣는 예외가 뭐냐? 연령 계산이라든지 민원 처리 같은 게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구속기간이 있죠. 중요하죠. 아침부터 잡혀서 하루 종일 잡혀 있었는데 첫날은 아니다. 그래 버리면 황당한 거니까 이것도 초일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만료점은 끝나는 시점인데 원칙은 뭐냐? 그 마지막 날 밤 12시가 끝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있죠. 이럴 때는 그 다음 날 하루 더 연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또 예외가 뭐냐? 법령 공포. 법을 공포했을 때 법 시행일이 있죠. 시행일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 마지막 날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3월 12일 날 법을 공포했죠. 그럼 13일부터 시행돼 가지고 3월 후에 시행되면 6월 12일 날이 만료점이고 그러면 시행되는 건 언제다?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노는 날이다. 토공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토공이면 그때 하루 더 연장이 되느냐?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이란 것은 휴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령 공포일, 즉 시행일은 시행일을 계산하는 것은 마지막 날이 노는 날인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일이 공포일이면 시행일은 13일이 됩니다. 예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17일이 공포일이면 시행일은 18일입니다. 이런 원리인 거죠. 27일이 공포일이면 28일이 시행일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 시효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냐 사실이냐. 진실보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진실이 불문하고 그래서 나은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른 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유추하게 되는데 문제는 금전채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중요한 부분이고 법률에서 국가의 권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에서는 시효가 원칙은 10년입니다. 채권이란 게 뭐냐면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급부 요구. 쉽게 말하면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권리는 뭐냐면 즉 돈을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면 권리가 성립합니다. 그때 바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빌려준 기간이 있죠. 그날이 오면 3년 빌려줬다. 그날이 오면 드디어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시기죠. 이때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돈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돈 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10년이라는 건데 공법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을 수립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보다 특별하게 5년으로 줄인 겁니다. 5년이 좀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위헌 문제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5년은 특별한 게 없는 한 5년인 거죠. 그럼 5년보다 특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사법에 대해서 특별한 게 5년이었던 거죠. 보다 더 특별한 거니까 더 짧은 거, 더 긴 거. 문맥상 더 짧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단기. 근데 5년보다 짧은 게 어떤 법에 나와 있죠? 어떤 규정에? 공법에, 사법에. 요거는 이 규정은 공법이든 사법이든 불문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법과 사법을 비교할 때 사법이 기본이고 공법이 특수한 관계죠. 그럼 이게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효는 예외입니다. 시효는 공법, 사법 불문하고 짧은 게 우선합니다. 짧은 게.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단기 시효 1년, 3년 이런 게 우선 적용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국가의 권리인데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권리도 역시 5년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일방에 국가가 있으면 국가의 권리건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건 모두 다 5년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냐 즉 권력관계 관리관계 아니면 사법상 권리냐 구구관계 이것도 역시 둘 다 포함됩니다. 권관국 모두 다 아시겠죠? 어떤 관계든 어떤 규정이든 국가가 관련돼 있으면 5년으로 짧게 빨리 끝내자 이런 거죠. 말씀드린 예산 수립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규정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사법을 유추합니다. 중단이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이미 흘렀던 시간이 있죠. 전체 5년에서 이미 흘렀던 시간은 사라집니다. 소멸. 그래서 권리 행사한 때부터 다시 본래 기간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중단이라 하고 권리 행사하고 싶었는데 일정한 장애 사유로 권리 행사가 안 되는 거죠. 잠깐 멈추는 것을 정지라고 합니다. 중단이라는 것은 A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정지라는 것은 A하고 싸워가지고 잠깐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는 거죠. 잠깐 멈췄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은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중단과 정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이 5년이 되자마자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3년째 권리 행사하게 되면은 이미 흘렀던 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5년이 되자마자 권리가 사라지는데 요 원래 A라는 기간은 의미가 없어지고 권리 행사한 때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권리가 소멸합니다. 본래 기간. 근데 요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령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럼 여기서 멈췄다가 그게 다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그때 미처 지나지 못했던 요 기간 있죠? 이게 2년 남았다면 요 2년이 지나가야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잠깐 멈췄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때 미처 지나지 못했던 기간이 지난 거죠. 중단된 것은 요 A가 사라지고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는 거지만 정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A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